마음을 품고 오신 어머님, 이젠 내가 오시리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우리가 이루리라. 지나는 날이 흘러가는데 어머님 보시지 못한 우리, 험악한 날에 높은 성에서 어머님 날 찾으셨네. 아픔을 딛고 오신 어머니, 이젠 내가 오시리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우리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리라. 부모님과 함께 산 행복의 그 생일을 우리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리라. 부모님과 함께 산 행복의 그 생일을 우리가 이루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천대교회 오우라 사유리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화면을 켜주셔서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여주시면 원장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모두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전보 코칭 리더십 효종 캠프 3주차 교육을 참여해주신 모든 현장의 목회자, 건직자분들에게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식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전재현 이천대교회장님께서 해주시고 16주 효종 보고회는 이천대교회 성화학생 IM의 효전팀이 담당하시며 주제 공유는 기룡한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첨보 리더스쿨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참 부모님께 기쁜 실적을 보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24 신한국 전보 리더스쿨 수립 전보 코칭 리더십 16주 효종 캠프 3주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어서 대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전재현 이천대교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1112년 철력 8월 10일, 양력으로는 9월 12일이 옵니다. 특별히 길영환 원장님을 모시고 첨보 리더스쿨 효정 캠프 3주차 진행을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이 모인 것은 그야말로 효정팀을 이루게 한 것이옵니다. 태초에 당신의 아들, 딸들을 낳아놓으시고 그들이 잘 성장하여 효의 도리를 다하기를 소망하시며 길러오셨던 아버지, 아들, 딸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세상이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섭리의 섭리를 거듭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축복 가정 속에서 오늘 저희들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외로우셨고 얼마나 고통 속에 얼마나 한많은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붙들고 그 마음을 토로해야 할 수 없었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딸이지만 아들, 딸이라 부르지 못하여 싸웠고 당신의 아들, 딸이지만 저희들 청맹간이와 같은 자폐와 같은 처지에서 아버지의 계심을 몰랐던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축복의 아버지 대열에 동참케 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로 저희들을 찾아 세우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참 부모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저희들 철든 자녀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효성의 도리를 다하고 세상을 아버지같이 사랑하고자 효정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사오매 저희들의 정성을 하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년에 있을 천원궁 천율성정 입궁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직접 치리하여 저희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지금 모였사오매 저희들 이 마음이 변함없이 영원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아버지를 저희 가정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이천대교에서 발표의 한 시간을 준비하였사오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더더욱 저희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큰 아버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재현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를 올려주시고 오늘 30분 정도 효정 캠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구글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그 설문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많으신 분의 답변 중에서 거의 뭐 60%에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미 저희들이 올려드린 영상을 다 보신다고, 보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참 막 바쁘시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저하고 잠깐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영상을 다 봐주신다고 답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자신감을 갖고 조금 제가 강의보다는 이해의 도움을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플러스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얼굴 다 활짝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얼굴이 막 활짝 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 되니까 익어가는 그 얼굴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두 해입니다. 효정 캠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16캠프 이 책을 중 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천교회가 성화 학생들을 중 삼고 참 이렇게 초대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색다르고 우리가 볼 때 좀, 야, 참, 우리도 훨씬 얘기도 많이 하고 즐겁고 깔깔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야, 우리가는 좀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젊은이들은 재밌게 정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통닭이 먹고 싶다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초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이 그 3주째 세 번째 초대하기 위해서 누굴 초대하는 거죠? VIP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자녀분들 또 여러분의 친척분들이라든가 여러분이 추석 되면 또 이제 무엇인가 또 크게 친척들을 많이 만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초대하는 것도 괜찮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보고에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하기는 여러분 초대하기에는 결국 내가 아니고 어떤 대상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 앞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손님으로 초대할 것인가? 거의 다 초대하기는 손님 초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손님으로 초대하면은 그 다음에도 손님이고 그 다음에도 손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받은 분이 손님이 아니고 함께 공유한 입장에서 초대를 받는다거나 공유를 하면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우리 설명이라든가 또 우리의 모임 같은데 또는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때 온 분들은 거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왔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우리가 100만 명까지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또 그런 스타일의 초대라든가 그런 스타일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진행한다면은 정말 어머님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이 팀을 만들어서 초대할 때는 그분을 한 번 초대하고 두 번 초대하고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입장에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하길 때 습관적으로 여러분 책을 읽고 초대하기를 하지 마시고 초대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에 초대하기 전에 외부적으로 식사 초대,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대화를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또는 시장을 간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목욕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고회 초대하기 전에 미리 여러 팀들이 그분과 초대할 사람과 안면을 얼굴을 익힐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보고회 초대를 당하면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은 이미 보고회 초대해서 왔을 때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고 함께 공유한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베스트라는 걸 합니다. 베스트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 초대하기 전에 소위 해피데이라든가 교회 행사에서 일단은 손님으로 초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장소로 여러분들의 대상들을 말하자면은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몇 번씩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효정팀의 보고회에 초대를 해야 이분이 손님이 아니고 같은 공유자로서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효정 16주 캠프의 초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 효정팀에 초대하기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보다는 이미 관계 맺기, 효정 관계 맺기에서 충분하게 만날 사람과 대상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디스크 또 MBTI
또 그 양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쓰는 말투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상대에서 충분하게 관찰하고 검토한 끝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대하기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초대가 되고, 정말 내가 초대받아서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최근에 3040들, 여러분, 우리 나이 또래와 3040 그들의 관심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하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걸 갖고 이 책을 읽으면서 초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3040 시대에 초대하는 것은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등 그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뭘 먹을 것인가, 뭘 먹일 것인가, 또는 함께 어디를 갈 때 어디를 가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런 팩트들을 연구를 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손님이 되지 않고 함께 공유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뜻을 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손님으로 초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에 함께 있을 때는 공유자로 할 수 있도록 내 관심과 내 주체가 되는 것보다도 상대 초대받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의 원하는 니즈,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초대를 받으면 좋다는 거죠. 예. 저 오늘 참 기쁜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가려 먹어야 될 입장이고 심신을 정화해야 될 입장인데 고심하고 있는데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은 아주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실제 마음 먹은 대로 되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되지 않고 공유자가 되는 거죠. 기쁘니까. 예, 그래서 이 초대하기가 꼭 책에서 있는 것대로 순서대로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초대하기에는 정말 효정 관계 맺기부터 꾸준하게 미리미리 만나고 난 다음에 초대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초대가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트 같은 걸 하면 좋다. 베스트가 뭐냐? 베스트가. 예, 베스트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했겠지만은 여기 쭉 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베스트를 물어볼까요? 베스트에서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BEST가 뭔가요? 지금 여기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저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예, 원장님, 예, 육기권님. 예, 네, 베스트에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16주, 효정 캠프에 이 책에 29페이지에서도 있었는데요. 베스트는 B가 비호화라고 그 전에 자기가 무슨 생활을 하고 왔는지, 어떻게 하고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E는 이벤트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S는, 그거를 인해서, 구원받게 된 동기? 네, 를 이야기를 하면, T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를 저도 배웠습니다. 예, T는 이제 투데이죠, 그죠? 네, 베스트. 옛날에는 내가 어쨌는데 이 이벤트, 어떤 일을 당해서 또는 유키권님이 나를 갖다가 불러서 또는 뭐 보고에 불러서 BE, 이벤트. 그 다음에 S 뭐냐면 salvation. 좀 salvation은 이제 기독교적인 것이면 구원받았다. 무엇인가 내가 달라졌다. 그 다음에 네. T는 뭐냐 하면은 뭡니까? 예. 음? 그래서 BEST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변해돼서 어떻게 today, 되는가? 네. 오늘은 난 이런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모인 분들이 한 3분 정도 자기의 베스트를 다 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는 가운데 초대된 사람이 그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스타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구든지 베스트는 다 갖고 있어라. 3분 스피치입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어떤 일을 만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것이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최대하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천교회 전재현 우리 대교장님께서 몇 번 발표를 하셨지만은 파일럿 처치로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략 그 비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학생들의 지금 이 그 초대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천대교회장 전재현입니다. 우리 이천대교회의 효정팀의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구 공동체 회복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회복이고, 이를 통해서 43가정 실세화를 통한 첨보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이천 지역사회를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천대교회 효정팀의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이천에 와가지고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요. 우리 길영환 원장님 모시고 효정팀을 한 적은 약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4번 정도의 저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변화됐던 거 조금 발표 안 됐던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대교회는 지난 8월 달에 컨퍼런스 이후에 지금 두 팀의 효정팀이 새롭게 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6천 가정을 중심 삼고 한 팀이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은 일본 선교사회를 중심 삼고 한 팀이 출발되고 있는데요. 이 팀들의 공통점은 뭐랄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휴면 식구들이 두 팀 다 한 분씩,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 나오는 식구님 두 분, 그 다음에 한 분은 휴면 식구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천대교회 효정팀의 특징이 사실 각 팀마다 거의 휴면 식구들이 한 명씩 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팀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 앞으로 제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여기까지는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하면서 효정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운행해 오는 건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효정팀이 번식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여러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효정팀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천대교에서 성화 학생들이 관계 맺기 초에 대한 영상이 나갈 건데요. 제가 이천대교회를 와 보니까 성화 학생들의 예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진행은 하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진행은 하는데 거의 수동적입니다.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거의 끌려와서 앉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느냐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효정팀의 4W 시스템으로 일요 예배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변화시키는 과정도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기존의 방법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팀이 있었고,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하나가 그때 저희 교회에 선문대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에서 효정팀의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지금의 모든 식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성화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인 아이들이었는가,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16주 공과로는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이렇게 진행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아마 16주 공과로 진행을 해서 휴면 성화들에 대한 초대로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천대교회는 앞으로 실질적인 그 번식을 통해서 전도 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천 대교회 이천 지역 사회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효정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은 천원궁 천일 성전이 입궁이 되고요. 천일 성전이 입궁이 된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안착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신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한다면은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은 하늘 부모님과 저희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산다는 천국 생활을 한다는 얘기겠죠.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가정이 교회이죠.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천보 가정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마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효정팀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요번에 실질적으로 16주 캠프로 끌고 나가진 않았지만은 특별히 또 초대하기를 갖고 또 영상을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그래서 한번 우리 성화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우리보다는 오히려 나이 어린 성화 밑으로 내려가 더 잘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말씀을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기도와 연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세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걸레를 전속으로 지키는 것, 때로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핵심 단어를 찾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 자, 그러면 똑같이 딱 두 명 있으니까 두 명씩 이게 핵심 단어였다. 핵심가 단어가 아닌데 문장인데 마지막 줄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주고 뭔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푼 것도 잊어버린 채로 다시 사랑을 주고 또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시청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노력 중심하고 시청하려고 노력하고. 자, 다음으로 초대를 위한 해피데이 계획 세우기였는데. 교회 보면 부담스러워. 그치. 맞아. 계속 뭔가 약간 좀 야외 같은 것도 있고. 행사. 놀러 가 그러면 프리 여행. 그럼 한번 세워볼까? 해외 갈 때 들어가는 게. 해외 갈 때. 아니. 그건 난 대안이죠. 근데 그 낙산소야 납치하고 친구와의 떡하니 있는데. 여기 은경이 그 잘하고 그 친구들.
얘기를 해줘. 성격이 성격이. 밝아요. 좋아. 긍정적이. 네, 친화력이 이야. 아, 이야? 네. 친구 뭘 좋아해? 좋아하는 거는 이거 진짜 좋아서 어떤 술을 먹는 거 근데 그 먹기 전에 같이 기도 한번 살짝 육지도 좋아서 그런 거지. 아니야. 육지 어떻게 잠깐씩 잘 먹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다 같이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애들이 서로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살짝 미치고 그러면 그 언제 어디서 뭐라 할 것인가는? 맞지? 뭐 중식이나 일식 같은 거 뭐 좋아하는 거 있냐? 뭘 좋아해? 아니 일식은 내가 봤을 때 치킨 좋아하는데. 그렇죠. 치킨은 그렇죠. 그런 치킨 맛집에 가서 같이 밥 먹기? 아, 정말 하자. 자,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약간 그러니까 초대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초대에 있어서 교회라는 거에 무서울 수 있지 않을까? 아 교회라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종교의 거부감 사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많죠. 근데 실제 우리 교회가 사이비라는 안정 이미지가 애초에 애들 성인류 자체에 그런 게 없어. 아 그냥 관심이 없다. 아예 관심이 없어. 뭔지 모르잖아. 엑스폴이랑 말해줘야. 그럼 장애가 있다면 그런 이미지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애초에 거부감 교회라는 것 자체. 그러면 그런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상품권이죠. 낚시 미끼 딱 걸어놓고 내가 갖고 싶어? 와. 우리는 약간 돈 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돈을 주는 곳이잖아. 그럼 계속해서 적당한 게 잘. 너무 많이 베푸면 밀당 살짝 있어요. 적당하게. 그럼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올 것 같아. 네. 그리고 자는 게 있어서 한 3번 와요. 일단 먼저 준다. 준 다음에 우리 데리고. 교회 네, 그러면 뭐 일단 우리 뭐 초대를 위한 뭐 교육으로서 일단은 이 운경의 이 정보를 위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그리고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대할 때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걸로 이렇게 일단 먼저 친해지고 약간 친해지는 거 마치는 거 통해서 이렇게 친해지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초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걸로. 자 마무리로요. 아까 했던 짜게 상대방한테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약점 들으면 나의 약점. 포기하시고요. 기도해야 해요. 나의 약점. 네, 이상으로 오늘 상가 초대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웃고 계세요. 예, 우리 성학생들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같은 케이스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참여해서 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함께 하더라 이런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결국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정교회로 나가야 된다든가 또는 뭔가 우리가 책임자가 되는 축복 가정으로서 책임자가 된 입장에서 뭔가는 가정교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참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익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엄마 아빠가 빠지더라도 아들 딸 중에 누구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아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라도 리더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가족끼리 얘기하고 터놓고 끌어놓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의 리더십이 향상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리더스쿨 3는 뭐냐면요. 원래 이름이 웰 코칭 리더십이에요. 웰 코칭 리더십.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코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코칭을 통해서 나의 리더십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일학교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가르쳤어요.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공부하는 곳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연습과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학교나 별 다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시대의 세대 자녀들은 가르침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이끌어내줘서 스스로 공유하면서 자기가 발표하게 하고 자기가 느낀 거를 얘기하게 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자극적으로 만들려면은 가르침보다는 스스로 안에서 뭐가 유발되게 끌어나가는 거죠. 아까 보세요. 질문 몇 가지 일을 하니까 막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자꾸 하면 할수록 숙성되고 익어서 굉장히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6주 캠프는 그 방법이 코칭 스타일이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코칭을 공부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섭리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 특히 축복받지 아니한 남자와 축복받지 않은 여자가 미리 이것을 배워서 익히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난 다음에 축복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정말 우리는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축복을 받았고 축복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시킨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자녀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 가정이 되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우리에게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게끔 만들려면은 나와 내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천심원의 깊은 철회 정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코칭과 그 다음에 리더십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천교회는 앞으로 성화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성화학생 번식이 금세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비전을 보셨어요. 이제는 관계 맺기를 넘어서서 번식하기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다음번 발표할 때쯤 되면은 번식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한 300명 이상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저기 스트리밍하고 합해서 여러분 지금 540명이 신청했다는 건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배만 되면 1000명이 이걸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요일 날 이 작업을 지속할 겁니다. 제가 숨 쉬고 말할 수 있는 한. 왜? 이미 우리 스태프들도 한 50명 됐으니까요. 하라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200명 정도만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활동하게 된다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교구장님이 5분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장님들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와 계시는데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것은 지금까지는 목회자와 식구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에 익숙해졌지만은 이제는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식구님들한테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의 교류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다, 설교하는 사람이다를 넘어서서 함께 나도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훨씬 더 많은 답변이 올 수 있고 더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은 참 잘 선택했다. 여러분 참 잘 오셨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저녁 식사, 아빠한테 밥을 대접하고 시간을 나눌 시간인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마움과 특히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목회자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3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첨보 리더스쿨 3에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27페이지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웰코칭의 비전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들 모두가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이 지구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그릴 수 있고 잘 그린다는 게 CWL입니다.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그릴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DOWEL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BWL입니다. 웰비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목적한 걸 잘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웰코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칭을 통해서 행복한 리더가 되고 모든 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사연이 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것이 웰코칭 리더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530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360개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작업하고 있는 우리 그 사카이 교코님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것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그걸 쓰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코칭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동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을 조용히 해보시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누구입니까를 100개 이상 써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가 더 묻지는 않겠어요. 100개 이상 나는 썼다. 아이고 수성의 지혜미님, 자, 손 들어서, 예, 가지미님, 예, 미호끼님, 예, 사유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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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코님, 쓰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예.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겠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수수 리더와 관리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 지금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뜻길을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우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본인이 첨보 과정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걸 작업하는 입장이십니다. 그래서 수수 리더와 관리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2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관리자형인가? 예. 아니면 나는 수수 리더형인가? 또는 수수 리더와 관리자 스타일을 함께 가진 나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코칭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요 다음부터 코칭에 들어가고 요때까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드러내면서 스스로 좀 얘기를 해보는 입장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그림에 볼 것 같으면은 수수 리더형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막 들고 가고 있고 관리자형은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알맞지 않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리자와 리더가 뭐가 다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 넣어 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뭘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걸 바로 가르쳐 주거나 그 답을 주고 또는 이렇게 시키는 이런 입장이 관리자라면은 사람이 뭘 필요하다면은 사다리 같은 걸 갖다 줘서 그 사다리를 타고 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리더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침판. 그 다음에 시계. 요건 누가 보더라도 나침판은 리더고, 그 다음에 시계는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 4차 산업시대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테헤란로에 가보면은요,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은데, 솔직한 이유는 낮에는 사무실이 문이 잠겨 있고, 직원들이 출근 안 하고, 밤중에 불이 훤히 켜져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요, 출근 시간이 9시다. 퇴근 시간이 5시다. 그럼 할 일이 없더라도 계속 앉아 있다가 상관이 나가면 따라 나가죠. 예, 그때 5시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럼 그 프로젝트를 주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족들하고 같이 제주도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답을 만들어 갖고 오면 됩니다. 이러니까 가족 생활도 즐길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관리자 스타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성학생들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것, 예전에는 돈 많이 주고 출세하게 하고 높은 자리 주면 간다. 요즘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다양해요.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 너는 뭐 이것이 돼야 된다.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요. 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장관이 돼야 된다, 외교관이 돼야 된다. 이런 말 속에서 그냥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일국을 이끌어가는 시대도 그런 예전의 시대에 있던 관리자형 스타일에서 리더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을 보지만은 주로 리더 스타일은요, 이거 일을 이렇게 해라. 일을 이렇게 A, B, C, D 이걸 뽑았다 끼고 꼈다 뽑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관리자형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리더들은 뭐냐 하면은요, 이것을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530명이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수업을 신청하셨죠? 이 수업을 신청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더가 이렇게 다가가죠. 근데 관리 스타일은 왜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나요? 왜 화면을 다 켜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들지 않나요? 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스타일로 체근을 하죠. 그럼 다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고 한 10여 년 얘기해 나오면서 달라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뵙고 저를 중심해서 한 3, 40명 정도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하라 마라 소리 안 하더라도 그 팀워크를 중심 삼고 신앙국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들은 뭐냐면요, 관리자들은 이 일에 대한 프로테지 1시간 안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1분 안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에 따져서 산출하는 입장이 된다면은 리더 스타일은 만약에 1시간 안에 10개를 만드는 사람이 2개밖에 만들지 못한다 하면은 왜 8개를 못 만들었냐, 이렇게 일을 놓고 체근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었었는데 왜 2개만을 만들었을까 하면서 그 일보다는 그 2개밖에 만들지 못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지금 훌륭한 지도자들 보면요, 이런 일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지 깨달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큰 일들을 작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고 일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 때 누구든지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카운팅하고 몇 사람 많으냐,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늘리게 하는 이런 스타일은 관리자 스타일이라면은, 리더 스타일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는 곳에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힘과 격려와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관리자 스타일의 숫자를 카운팅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모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리더 스타일의 why, 왜 이것을 해야 되냐는 것들 스스로 깨닫게 해서 일을 한 사람은 그 지시하는 분 또는 리더가 없더라도 스스로 리더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세대, 3세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리더 스타일이 있지만은 코칭 리더 스타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간곡합니다. 그래서 코칭만 끝난 것이 아니고 코칭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천보 리더 스쿨 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방침을 정해요. 그런데 관리자는 정한 방침을 잘 따르게 하는지 체크하고 평가합니다. 방침을 정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 방침만 정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스태프들, 팀장들이 그 방침을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루어 나간다면요, 이건 진정한 리더죠. 근데 목사님이 일일이 방침 말고 구체적인, 말하자면은 방침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지시한다든가 하면은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침을 정한 걸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리더 스타일이다.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운동선수인데 습관적으로 엄마니까 그 아들에게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하니까 아들은 할 때 네는 하지만은 엄마가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칭 스타일로 바꾸어서 오늘은 뭐 하는데 뭐가 힘들었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아주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들어가면서 훨씬 얘기가 풍부해졌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잘 못하지만은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작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 리더와 관리자 중에서 나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이죠, 공부를 이 영상을 다 보셨다니까, 저도 영상 오늘 또 봤거든요. 봤다니까 한번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팀들이 모여서 영상 본 걸 갖고 코칭 스타일로 대화하고 복습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코치들 3명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현재 우리는 리더냐 관리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얘기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팀을 만들어서 저의 영상을 갖고 혼자도 볼 수 있지만은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우리 코치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수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화, 코칭 대화를 나눈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분이 나와서 하시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길 원장님의 2주차 동영상, 2주차 동영상 2회차 동영상 보셨을 텐데요. 요번에 나는 리더인가 관리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은 각자가 어떤 부분이 핵심 부분이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먼저 치아키님은 어떤 부분이 핵심 부분이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그 책으로 말한 3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일단, 뭐, 관리자 스타일이냐, 뭐, 리더십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관리자 스타일이란 결국은 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상대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가르쳐야 한다, 지시면 이 스타일이 관리자 스타일이다. 그리고 수술이다 싶은 잠재 능력을 보유하고 그래서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되게 많이 관리자 스타일로 되어 있으니 저는 관리자 스타일도 필요하다고 봐요. 보지만 그러나 이래라 저래라 보다 좀 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상대 중심인 리더 스타일로 변해야 한다. 30그림에 변화하는 리더십. 네. 그런 것처럼 리더십이 바뀌어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이렇게 관리자하고 리더가 있는데, 관리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리더적인 면모를 키워서 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요 네. 치아키님이랑 비슷한 아닐까라고 느꼈는데, 저는 31페이지, 교재로 말을 하자면 31페이지 안에 있는 건데, 네. 그 표를 본다면 중간에 10이라는 곳이 있어요. 의해서 두 번째, 관리자 스타일에서 리더 스타일로 바뀌어 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네, 저도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왔다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거 그 지시만 네. 가정 교회가 돼야 된다, 신존적인 메시아가 돼야 된다 할 때 네. 누구 지시를 따르는 거 아니라 네.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내가 그 영향력을 보유해야 되고 그것이 말로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되고 감성이 않을까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되는 리더로 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문장 안에서는 뭐냐면 네 가지 감성 리더십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고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정보 가정으로 한다 좋은 거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성도 능력도 키워야 돼서 사회적 능력과 관리 능력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효정님께서는 저 변하는 리더십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시고,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알아차리게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는요, 24페이지에 네. 수술 리더십 알아가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자신 안의 신성,
영향력을 키우는 것, 자신 경영의 탁월함, 리더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이번에 말씀하신 가운데서 저는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혹은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서 리더가 돼? 이 동네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리더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부터 시작하고 가정, 사회 그리고 아까 효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복교회, 가정교회로 이어간다면 경영에 탁월한 리더가 되는 길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순면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동영상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치아키님은? 네. 참 리더 되기는 쉽진 않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리더 하기 싫다고 해서 리더가 안 될 수 없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는 엄마도 하나의 리더잖아요. 네. 뭐 아빠도 물론 리더지만 다 리더라고 하면 리더인 거죠. 근데 그렇죠. 그 역할을 시켜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보다 더 코칭 스타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좀 70 몇 년에 따르는 거는 쉽기도 하고 반발도 하지만 쉽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요. 근데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이유를 붙이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이렇게 셀프 코칭을 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또 스스로가 나를 알아갈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게 지금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효조님은 어떠셨어요? 네, 치아코치님이 고르셨던 그 속에 잠재 능력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스스로 답을 내는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있다고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오는 세월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코칭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했고, 그것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으로 느낀다? 예, 두려움이보다 희망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희망 느낀 효조님이셨습니다. 네. 네, 저도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겁낼 게 아니라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나를 믿고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초심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아주 큰 뒷배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띄워드린 15분에 20분짜리 다 합하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보시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질문을 서로 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이 코칭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 자격증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과 이 경제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렇게 이끌고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매 주마다 이런 것들을 한 카트씩 보여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작업하면 좋겠고요. 정말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여 있는 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한두 번 있다면은 이런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들이 끌어져 나옵니다. 보통 저도 생각해 볼 때 부부끼리 대화라는 것은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는 대화보다는요. 그저 일에 대한 거, 밥 먹었는지, 잘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거 정도 일상생활에 관한 얘기하죠. 정말 삶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얘기를 서로 꺼내놓고 얘기할 시간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냥 삶에 대한 거, 뭘 먹을까, 뭘 살까, 어디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런 얘기들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이런 대화법을 여러분이 익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한테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도할 의지보다는 그 앞에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속 내용이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게 됐어. 뭔지 모르게. 근데 마음이 뭔지 편해.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게 돼 있어. 이런 역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직 코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 코칭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코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대화가 많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면 전 보시겠습니까? 33페이지를 보면요. 수수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세요. 예, 33면입니다. 책을 보시면서 예전의 전통적인 관리자 스타일의 지도자 모습은 그 위에 첫 번째와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아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남편 또는 자녀들을 대할 때, 뭐냐 하면은 항상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어. 우리 남편은 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저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있구나. 아들, 딸한테도 맨날 본인이 하던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아들, 딸 보면은 야, 쟤는 저게 문제가 있어. 진짜 공부 안 해. 내가 잔소리를 해야 공부할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상대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서 상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하늘 부모님 살아계셔서 나를 오늘 나 같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요. 똑같은 그 천심이 내 상대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 상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저기 저 마음속에서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더 큰 것이 있을지도 몰라 하는 이런 호기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화법이 달라져요. 남편하고 대화법도 달라져요. 오늘 여기도 지금 나와 계셨는데 남편이 몹시 몸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천심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뭘 선택했냐 하면은 남편이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부인이 없으면 자기는 불안하니까. 뭘 선택했냐? 남편과 함께 있어주는 걸 선택했어요. 미육기님? 예. 그렇죠? 예. 남편과 함께 있으니까, 예. 남편 안에 천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남편이 고마운 마음을 느끼죠. 그전까지만 해도 교회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뭐 교회라고 그러면 오히려 다 반대하고 막 이런 입장인데
남편 안에 하늘 보면 계시고 또 코칭을 공부한 가운데 정말 대화법도 달라지고 하니까 남편이 설사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겼지만은 살아있는 건 다 당신 때문에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자녀들도 유명한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인데 엄마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든든한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기 때문에. 정말 참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왔기 때문에 내 안에 본심에서 이끌어내는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본심이 시키는 게 있어요. 본심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본심이 캥기는 게 있거든요. 그 마음의 소리를 글러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것이 퓨어워터 되는 정화 작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첨보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심원 같은 데서도 첨보 과정으로서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놓고 볼 때 관리자 스타일은 항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가르치면 안 돼요. 사실 지금까지 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신 건 틀림없습니다. 아, 쟤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 원리 강의를 듣지 않아서 그래. 원리 좀 들어봐. 죽으라고는 안 듣거든요, 애들이. 그럼 원리책을 펼쳐놓고 원리적인 대화를 코칭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럼 자기 생각을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서 아,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그게 원리에서는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너하고 대화하는 게 참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수수작용이라는 거야. 와, 대단하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법을 잘. 그래서 나는 이제 리더스쿨 1이라는 책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그런 책을 만들라는 게 아직도 리더스쿨 1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함께 자녀들하고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리적 입장에서 참부모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아직 남아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스타일은 뭐냐 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르쳐도 잘 안 따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시를 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엄마는 나를 보면 무조건 믿질 않아.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깊게 마치 나쁜 피가 내 DNA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처럼 습성적으로 나쁜 하나의 관념이 상징화돼 가지고 표상이 돼 가지고 자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하더라도 자녀한테는 그 표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누가 만들었냐? 자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녀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리자 스타일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 특히 천보가정, 하늘의 보배되는 천보가정은 이 관리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바라봤을 때, 야, 넌 참 잠재력이 있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운동선수가 됐어? 나는 몸이 약해서, 아빠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시름시름 아픈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너 같은 애가 태어났을까? 정말로 놀랍다. 고맙다. 네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해도 난 너무나 고마워. 예. 그래서 너는 아마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지만 너는 스스로 아마 최고의 마라토너가 될 수 있을 거야. 예. 그 다음에 너는 네가 결정해서 네가 결론놓고 네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선택과 모든 것은 네가 주체야.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은 자녀들은 더욱더 굳건하게 든든하게 씁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못했어요. 원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순결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번에 보니까 공문 나왔습니다. 이번에 축복은 잘못된 사람들, 혈통적으로 모든 거 잘못된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어머니는 계속 용서해. 그래가지고 은사 축복을 또 해주겠다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매번 이렇게 은사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책임 못하는 걸 어머님이 책임져 주시면하고 하늘 앞에 다 대신 어려움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자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꾸지 마시고 정말로 스스 리더가 돼서 잘 주고 잘 받는데 그냥 내가 원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잘 주고 잘 받는 게 아니고 잘 주고 잘 받을 때 뭐가 있다고 중심이 본심이라는 것, 천심이라는 걸 놓고 잘 주고 잘 받는지 본인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잘못된 것은 내가 천심이라고 생각하고 원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자, 내가 원리를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들, 딸에게 원리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서 원리를 가르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리를 가르쳤을 때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이렇게 되면은 잘 되는 거지만 원리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은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부모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부모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나 잘해. 엄마나 아빠한테 잘하라고.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것이 원리적이 아니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 애한테 또 뭘 시키고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교회 나와,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시명령하지 않고 내 자녀 안에는 천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유발시키지 못해서 천심에 유발을 시키지 못해서 자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이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직 월드 정말로 참 마법과 같은 말씀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자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부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식구님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나오는 식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합니까?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남아서 이 시점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런 마음을 느끼는 목회자가 식구들한테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눈물을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코칭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지. 채찍과 매를 갖고 있는 게 관리자라면은 정말 사랑을 갖고 네가 아픈 걸 내가 아프겠어. 당신이 예전부터 하던 걸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당신이 아니야. 여보 그거 바꿔. 아니 바꾸면 당신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가.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싹 들 때 이웃 사람들이 천보, 인향, 억만리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내가 관리자냐, 내가 리더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관리자 스타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리더 스타일로 바꿔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볼 것 같으면은 자, 함께 생각해 보면요. 수수 리더십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수수 리더십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후지권님, 수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마이크 켜주시고. 미안합니다. 갑자기 질문 드려서. 안 들립니다. 소리. 예, 다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홍천의 한세아님, 수수 리더십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대방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스스자교를 통해 저와 그 도움으로 이끌어가는 자. 예. 좋습니다. 예. 참 공부하시 어려우신 날씨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수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원의 아끼꽃님, 아끼꽃님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십니까? 저는 여태까지는 특히 가족 안에서 관리자 스타일로 많이 특히 애들한테 해왔는데요. 코칭을 배우고 나서 좀 더 관리자가 아니고 스스 리더십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럼 그 수수 리더십으로 노력 중이신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에는 그렇게 좀 잘하다가도 너무너무 지시를 하고 싶어서 참지 못해 좀 지시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있네. 네네. 그것을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참지 못해. 수수 네. 리더십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는 결국은 또 관리 스타일로 또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혹시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한 그런 케이스는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딸하고 대화할 때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딸이 많이 제가 만약에 그렇게 관리자가 아닌 그런 수술이다식으로 대할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또 그 딸이 생각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참지 못하는 그럴 때 네. 마음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마음에서 예.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하고 예. 있습니다. 말하지 마라. 네. 예. 기다려라. 참아라. 뭐 예. 이런 소리가 들리겠군요. 네. 예. 그런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아끼꼬님처럼 배워와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도는 몇 번 해보는데 이것이 원래 자기 스타일과 버려져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해서 또 튀어나옵니다. 그럼 아이고 또 실패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이걸 몇 번씩 거치면서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러네요.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늘이 우리한테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자꾸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익혀가면서 혼자보다는 팀을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내가 관리자가 아니고 정말 리더 스타일로 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막 급변하고 참 달라지는, 그리고 지금은 3세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4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패턴이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뭐냐면 손주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한 시대 4세대가 살아버리는 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 손주들의 어떤 것은 전혀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렇게 정도 너무나 바꿔진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는 상대를 중심 삼고 상대에 접근하지 않으면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돼서 천보 리더가 되려면 소통에 능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천보 리더 스쿨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에고적인 내가 아니고 상대의 마음은 무엇일까? 상대의 마음을 무엇일까? 화가 날 때 상대의 마음을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참어하는 이 소리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번째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초대할 때 그냥 손님으로 초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초대받은 자가 아니고 함께 우리와 더불어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초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초대할 때 구경꾼처럼 왔다가 보내는 것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우리가 효정팀을 꾸려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웰코칭 리더십에 있을 때는 관리자 스타일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리더 스타일이 있지만 그중에서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코칭 리더가 되자. 이 리더가 효정 코칭 리더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작업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감을 누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합니다. 수원의 김충광 님께서 오늘 수업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정말로 그 참석하는 것은 오래간만이로 그렇게 두 번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하는데, 제가 정말 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정한 뜻에 따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시대의 어머님을 정말로 마지막에 모시는 자로서 과연 지금까지의 나로서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된다. 옛날에 전도한 것은 그저 그렇게 좀 해왔던 것도 많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하늘의 뜻을 심어줄 수 있는 천일국의 국민으로서 대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변화를 가지고 싶어서 왔는데, 저도 수수 리더가 정말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저는 제일 격본데 아버지, 어머니 대단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1905년생이시라서. 그래서 양반의 출신이라서 단상관의 집안이 그 후예이시고 대단히 엄격한 그 뭐랄까 유교 사상으로 그거야 정말로 관리자의 그래야 된다고만 해가지고 자율성을 못 키운 것이라서 사람이 배운 대로 그렇게 또 아이들한테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답답하고 남편한테도 그런 걸 또 강요하니까 남편도 그 선생님 되지 마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방송되는 게 많고 앞으로 많이 좀 더 배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쉽지만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네. 아름다운.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나는 관리자인가 리더인가 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모두가 신수스 리더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육 후 소감문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보다 은혜로운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감문은 단체 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가지 안내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gem장들이 인도해 주시고 또 들어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 수강생들은 가정연합 사이트 효강 교육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단체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구장들 몇 분도 계시는데, 네, 네, 회장님들, 화면 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됐을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회에 앞서 전진 잠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네, 전진 잠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이상으로 신한국 정보리더스쿨 3 교육코칭 리더십 16주 3주차 교육을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영비 교구장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교구장님 즐거운 고맙습니다. 명절을 예,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청장교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장덕봉 교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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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추석 되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